이번 편은 오랜만에 찾아뵙는 콘텐츠 캐릭터 강한 분석편입니다. 그중 외모지상주의에서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무의식의 박형석에 대한 강한 분석편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박형석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무의식 박형석의 특징을 보자면 무의식이 갖춰진 조건이 완성됐을 때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중 무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건은 다른 인물과는 달리 눈이 여간으로 표현되며 박형석 또한 종건과 같은 여간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무의식 상태로 돌입한 형석을 봤을 때 이진성과 건지태 그리고 정건과 이도규가 그를 보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몇몇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섰다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형석이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때 피하 식별 능력이 없는, 즉 온통 적으로 보고 싸움에 임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무의식이 쉬운 조건 하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싸움에 임할 때 그가 죽기 직전 상태거나 절박한 의지를 갖추고 기절해야만 박형석의 무의식이 발동되며, 그렇기 때문에 김기명과 중구의 기습 같은 형식으로는 그의 무의식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1회의 사태에서 그가 마약으로 인해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그의 무의식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무의식이 풀리게 되면 그대로 큰 모습의 형석은 기절을 하게 되고 본래 작은 형석은 그대로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의식은 동체 시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줄 뿐이며 무의식으로 강해지는 것은 오직 박형석의 새로운 몸뿐입니다. 종건의 언급을 본다면 무의식으로 싸우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한마디로 다른 인물이 무의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본 적도 없는 격투기를 사용하거나 전투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바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종건, 중구, 이도규 등의 강자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싸운다고 한들 형석처럼 아예 전투력의 격 자체가 달라지는 효과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의식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오직 박형석의 새로운 몸일 뿐이죠. 즉 박형석의 새로운 몸이 아닌 다른 최강자가 무의식이 되면 얼마나 강해질까라는 전제 조건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작중에서 그의 싸움을 보고 그의 전투력을 과연 어느 정도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외모지상주의에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은데 그중 맞상대하는 인원의 무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송유한과 작은 형석, 그리고 무의식의 박형석이 유력하죠. 하지만 이 인물 중에서도 카피로 배운 무술과 완성된 무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카피를 사용한 무술은 그 타격에 대한 내공이 깊지가 않아 상대가 사용한 기술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완성된 무술을 사용하는 능력자는 어떤 기술이든 그 무술의 대가처럼 마스터한 타격기를 쓸 수 있다는 장점만 가진 능력입니다. 완성된 무술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무의식의 박형석이죠. 모든 격투기를 마스터한 괴물이자 그와 싸울 땐 짐승이 아닌 기계와 싸우는 기분을 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박형석. 종건마저도 그와 싸울 때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했고, 그의 강함은 또 다른 싸움의 최강자인 이도규와 비교할 정도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평가 대상이었던 이도규 또한 무의식의 박형석을 보고 위험했을 수도 있다며 위험을 직감했을 정도. 최근에는 그의 살기 때문에 4대 크루의 대표들이 그와 싸울 때 2대1로 싸웠으며 여유는 사치이고 생각이 제한되는 오로지 공포만 느끼게 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럼 무의식의 박형석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의 첫 등장은 호스텔 편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육체 가열을 통해 몸이 상당히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진성과 싸우다 건지태의 기습 공격을 맞아 의식을 잃은 것이 그의 첫 등장이었죠. 무의식 상태에서 권투, 무에타이, 태권도, 극진공수도, 유도 등 무술들을 죄다 완성된 상태로 구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성유한처럼 단순히 불완전하게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마스터한 채로 구현한 것으로, 건지태와 서성은 또한 이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며 아예 레벨이 다르다고 했죠. 물론 그는 무술뿐만 아니라 그의 힘과 스피드는 역시 작중 최강의 수준으로, 아시다시피 그 미스테리한 극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를 가진 박형석의 신체에 무술까지 합치게 되었으니
어떤 인물이 와도 그를 쉽게 이기진 못할 것입니다. 작중 그의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종건이 타격을 칠 때 정신이 온전했던 형석이 보온병을 통해 막은 적이 있었는데 이땐 손 모양이 남을 만큼 찌그러졌다면 무의식의 박형석이 치자 두 조각으로 아예 찢어졌으며 플라잉 니킥 한 방으로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킥 한 방에 문을 부숴 종건을 복도까지 날려버렸죠. 최근 1회 3개월사 편에선 작은 형석을 아예 벽까지 뚫고 던져버렸으며 김기명의 태클과 서성훈의 돌진을 한 발만으로 사용하여 막아내고 4대 쿠로 헤드들의 공격 정도는 한 손으로 막아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전투 센스까지 뛰어나서 김기명과 서성훈 그리고 건지태, 성유한의 쟁쟁한 최상위급 강자들의 공격을 쉽게 방어하곤 역으로 받아치면서 제대로 된 공격은커녕 그들이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했을 정도. 그의 체력 역시 이들을 다 상대하고 종건과 동급의 힘을 가진 김준구와 싸웠음에도 땀 하나 흘린 묘사 하나 없는 것을 본다면 그의 한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박형석 본인의 무의식이 스스로 소강해야 저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현재 본래의 박형석이 아닌 무의식의 박형석을 두고 봤을 때 살상용 전쟁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배운 소피아가 아닌 이상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성기 시절의 이도규 또는 뿌렉답 그리고 국가비밀요원이었던 김부장 정도만이 그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약간의 우세한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에서 그가 최강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박형석의 강함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